나이가 들면서 화장실 가는 게 예전 같지 않다, 자주 가게 된다, 이런 생각 드는 남성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남들은 잘 모르는 나만의 고민, 바로 이 전립선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요,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0.6배,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좀 충격적인데요. 지난 20년 동안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한국 남성들의 전립선 질환 위험이 무려 이만큼이나 급증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전립선 건강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뭘 먹고 사느냐와 직결되는 문제가 된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 정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의학 용어로는 BPH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커지고 그게 소변이 나오는 길을 누르는 아주 흔한 노화 현상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증이라는 단어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 혹시 이거 유전인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답이 나와 있죠.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형제끼리 전립선 모양이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긴 하대요. 하지만 전립선암처럼 유전적인 요인이 아주 결정적인 그런 질병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너무 과도하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럼 혹시 나도?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서 지금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오늘 여러분의 전립선은 안녕하신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국제전립선 증상 점수표 IPSS 항목들을 한번 볼게요. 지난 한 달 동안 화면에 보이는 이 7가지 증상들 얼마나 자주 겪으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내 전립선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거거든요. 각 항목마다 0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다 더해보세요. 총합이 7점 이하다. 그럼 아직은 괜찮아요. 경증입니다. 8점에서 19점 차이다. 그럼 이제부터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신호고요. 만약 20점이 넘었다면 중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점수가 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는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설령 점수가 좀 높게 나왔다고 해도 너무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우리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씩 알아볼까요? 역시 뭐니 해도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전립선에 좋은 음식부터 볼까요? 특히 토마토, 이거 정말 좋거든요. 그냥 먹는 것보다 기름에 살짝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확 올라가서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마늘에 있는 알리신 성분도 아주 좋고요. 반대로 기름진 붉은 고기나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특히 저녁에 마시는 커피나 술, 이건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니까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건강의 기본이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물 마시기예요. 물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돕고 비뇨기계 장기들이 제 기능을 다하게 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대체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이 공식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자기 체중에 30을 곱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예를 들어서 내가 70kg이다. 그러면 하루에 약 2.1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막연하게 많이 마셔야지 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실천하기가 훨씬 쉽겠죠? 근데 물도요, 똑똑하게 마셔야 합니다. 첫째, 목마르다 싶을 때 마시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전에 미리미리 마셔줘야 하고요. 둘째,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거 이거 안 좋습니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에 자꾸 화장실 때문에 깨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후에는 물량을 좀 조절하는 센스 꼭 필요하겠죠. 식단하고 물 마시는 거 말고도 도움이 되는 습관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이랑 충분히 자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거 의외로 잘 모르시던데 너무 꽉 끼는 운동복이 회음부를 압박해서 전립선에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하는 따뜻한 반신욕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니까 전립선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생활 습관을 열심히 개선해 봤는데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제 전문적인 치료를 생각해 봐야죠. 근데 병원 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은 어떤 치료 과정이 있는지 미리 알고 가면 막연한 불안감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드릴 치료법들은 전부 대한비뇨의학회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아주 공신력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치료는 보통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돼요. 1단계는 대기요법이라고 해서요.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일단 좀 지켜보는 거예요. 이걸로 좋아지지 않으면 2단계, 약물 치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약으로도 해결이 잘 안 될 때, 정말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게 바로 3단계, 수술적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수술하자 이러지는 않으니까 너무 안심하셔도 됩니다. 수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덜컥 겁부터 나시죠? 근데 이 화면을 보시면 마음이 좀 놓이실 거예요. 요즘은 의학기술이 정말 발달해서요. 예전처럼 배를 여는 큰 수술 대신에 간단한 내시경 수술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전립선을 실로 살짝 묶어주거나 혈관을 막아서 크기를 줄이는 비수술적인 시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치료에 대한 부담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오해 하나만 바로 잡고 갈게요. 전립선 비대증이 발기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이 두 질환은요, 노화나 당뇨, 비만 같은 위험 요인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뿐이에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결국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겁니다. 내몬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지금 당장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1, 2년에 한 번은 꼭 전립선 검진을 받으세요. 이게 비대증 관리는 물론이고 소리 없이 찾아오는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얻으셨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토마토 요리를 한번 올려보는 것. 지금 당장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그 작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